멤버십 시간에는 간단하게 특강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개념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조금 이제 지나가면서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5분봉과 1분봉을 두 개를 활용을 하는데 추세 보는 분봉이 따로 있고 매매를 하는 분봉이 따로 있어요. 물론 이거를 같이 동일시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추세는 조금 더 길게 보고 매매는 조금 짧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목을 제가 5분봉과 1분봉을 활용한 타점 잡는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이 추세를 5분봉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1분봉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많은 보조지표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MACD죠. MACD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기법을 한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매매 기법의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추세 반전이냐 혹은 추세 유지냐, 그러니까 둘 중 하나란 말이죠. 자, 추세 반전이라면 우리가 시세 초입에 진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추세 유지라면은 눌림목을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법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게 추세 반전인지 추세 유지인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기법이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 세밀하게 이게 추세 반전인지 아니면 추세 유지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추세 반전,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는 개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세가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우상향,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만약에 추세가 갑자기 하락으로 반전된다면 우리는 그 반전의 포인트를 뭘로 잡을 거냐면 5분봉의 MACD 추세선 하락 돌파로 잡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그 MACD 추세선 있는 거 많이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세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린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계속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5분봉으로. 자, 그거를 잇는 방법은 이 MACD의 영선 기준으로 만약에 아래에 있다면,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나왔다면은 MACD가 추세는 요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우리가 이 MACD 부분에서의 최저점 하나, 그 다음에 또 MACD 부분에서의 최저점 하나,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요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몇 분봉으로 보냐면 5분봉으로 확인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분봉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추세선을 안 무너뜨리면서 계속 추세가 우상향하게 되면은 매수를 그냥 유지를 하시면 돼요. 홀딩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깼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깼어요. 깨게 되면은 이때부터 아,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겠구나 혹은 추세가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 두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추세가 깨지면 추세가 무조건 반전되겠네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추세가 반전되는 경우도 있고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추세가 반전되는 시세 초입 부분이라면 매도를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추세가 눌림목, 즉 상승 추세의 시세 초입 부분이라면 매수를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1분봉을 기준으로 11선과 100일선 이동평균선 두 개를 깔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이 추세선을 깼어요. 깼는데 역배열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추세 반전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추세선을 깼어요. 5분봉을. 그런데 이동평균선이 그대로 정배열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아,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상승 눌림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분봉의 51선과 101선의 역배열 혹은 역배열로 바뀌지 않고 정배열로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추세가 하락 반전인지 추세 유지인지가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보세요. 만약에 추세를 선을 이렇게 깼습니다. 깼는데 근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시 시세가 이런 식으로 회귀하면서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고 다시 1분봉이 뭐가 된다면 1분봉이 원래는 이게 역배열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추세가 다시 정배열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는 이 매도 들어갔던 거를 빠르게 손절을 하고 매수로 재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오늘 실전 매매했던 영상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5분봉과 1분봉 두 개를 갖다 놨죠. 그러니까 왼쪽 게 5분봉이고 오른쪽 게 1분봉입니다. 똑같은 나스닥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 MACD의 영선 부분 있죠? 이 빨간 색깔 점 두 개. 이것도 빨간 색깔 점 하나. 요거를 하나의 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저점 하나 생각하고. 요것도 저점으로 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고점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밑에 부분을 지금 뭐 했냐면은 추세선을 이은 겁니다. 추세선이 깨졌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요때 시간은 지금 미장 어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10시 반에서 11시 요쯤이에요.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큰 시간이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게 되면은 이 추세선이 깨졌을 때 요 시점이죠. 근데 요때 보니까 이동평균선의 1분봉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역배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지만 추세선까지 다시 되돌림을 기다리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자, 여기서 한번 전고점까지 손절 라인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정도 나와요. 그럼 이럴 때는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추세선을 깼을 때 여기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이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30포인트잖아요. 그럼 익절도 요 자리 기준으로 30포인트를 우선 잡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바로 들어갔으면 수익이 났겠지만 30포인트까지 못 갔어요. 자, 그럼 이건 손절로 끝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만약에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30포인트를 잡아놨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온다. 그럼 이때 우리가 뭐 하시면 돼요? 일단은 진입했던 거를 본절 처리를 하거나 하고 다시 이렇게 추세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이때 우리가 뭘로 들어간다? 매도를 재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변동성이 크다면 추세선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추세선을 터치했을 때 터치해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 이때 2차로 재진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설명드렸던 것보다 먼저 여기서 들어가서 이 전고점까지 익절 라인을 잡아놓고 만약에 익절이 안 걸렸다 그럼 본절 설정했다가 본절 걸리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1분봉의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란 색깔과 초록 색깔이 제가 몇 일선이라고 말씀드렸냐면 51선과 100일선이라고 그랬죠. 51선과 100일선이 정배열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배열이죠, 계속. 그럼 이때는 추세선이 회귀를 하더라도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로 들어가서 아까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30포인트니까 익절도 똑같은 30포인트만큼 익절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심플하게 이해가 되셨겠죠? 일단 지금은 추세 반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을 추세선 MACD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MACD 영선 아래에 최저점, 그 다음에 MACD 영선 아래에 최저점.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추세선을 지금 음봉으로 깼어요, 안 깼어요? 하락으로. 종가로 깼죠? 자, 종가로 깼는데 요 시점에 1분봉을 보시면 어때요? 1분봉을 보시면은 역배열로 안 바뀌었잖아요. 그대로 뭐가 유지가 된다? 정배열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한다면 전저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몇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17.9포인트, 대략 한 18포인트 정도 잡고 그럼 익절도 18포인트 정도 익절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할 때? 돌파했을 때.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매수를. 근데 갑자기 역배열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존에 진입했던 거를 짧게 손절을 하고 매도로 갈아타셔야 되겠죠. 이거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셨죠, 이제? 그리고 익절은 전저점까지. 전저점까지의 거리를 똑같이 붙여 넣어서 매수로 요만큼 익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추세 반전이 아니라 추세 유지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추세 유지가 더 많이 나오냐, 추세 반전이 더 많이 나오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추세 유지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추세 반전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지금 추세 유지가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MACD 저점, 여기도 MACD 저점이죠. 그럼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놨는데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나왔는데 자,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서 뭘로 바뀌었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매도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진입을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추세가 다시 위로 올라오더니만 정배열로 바뀌었죠. 정배열로. 자, 그럼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손절하는 거예요. 돌파했는데 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일단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손절. 그리고 다시 보시는 겁니다.
다시 안쪽으로 떨어지면은 재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정배열로 바뀌었을 때는 매수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뭘로 바뀌었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수를 진입하시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전고점 어라운드 부분 있죠? 전고점까지. 여기가 1차 저항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까지 익절을 하고 손절은 전저점까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손익비는 좋은 거잖아요. 손절 라인이 이만큼, 익절 라인이 이만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세 유지를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가 맥디 영성 기준 여기 보시면 맥디 영성 기준 하나 또 맥디 영성 기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이렇게 이었을 때 추세선을 지금 뭐였죠? 하락으로 깼다. 그러면 깼을 때 일단은 바로 진입이 아니라 다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역배열로 바뀌었죠. 역배열로 바뀌었다라면 대략 진입한 시점부터 고점까지 거래를 일단 계산하는 겁니다. 전고점까지. 지금 몇 틱 나오냐면은 57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익절도 똑같이 57틱 정도 익절을 잡아두고 홀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추세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익절 라인에 도달을 했겠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추세가 반전되려면 기존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배열이 바뀌지 않았다면 추세선을 다시 회귀할 때 재매수를 진입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반대로 튀거나 하게 되면 빠른 손절 후에 포지션을 스위칭을 한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반대예요, 반대. 자, 아까는 추세 반전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가는 걸 배웠다면 지금은 이제 추세 반전인데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가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진입 방법. 여기서 똑같이 맥디를 추세선에 있는 거예요. 계속 2시점씩. 그러다가 깼습니다. 자, 깼는데 1분봉 이제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과거에 뭐였기 때문에?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정배열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바뀌었을 때 전저점까지 손절을 일단 잡고 전저점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익절 라인을 잡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간 다음에 익절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만약에 돌파했는데 배열이 그대로 역배열인데 추세선만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재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똑같이 1분봉과 1분봉의 51선, 100일선 정배열, 정배열이 전환이 되면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고 역배열이 유지가 된다면 추세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추세 눌림목으로 보시면 된다. 그 개념을 그대로 머릿속에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예시를 또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골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점이 이렇게 뭐하고 있죠?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을 돌파했어요. 자, 돌파한 시점을 보니까 어때요? 돌파하고 나서 이동평균선이 뭘로 바뀌었죠? 정배열로 바뀌었네요. 이동평균선. 자, 정배열로 바뀌면은 원래 우리가 하는 시점, 매매 타점이랑 똑같죠. 여기서 일단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저점까지 손절라인 계산하고 아, 전저점과 손절라인이 21틱이구나. 그럼 익절도 21틱 정도 잡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요 진입 정배열로 바뀌었을 요 시점 기준으로 진입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다. 일단 추세선이 바깥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이 추세선도 이게 이동평균선 밑으로 이렇게 뚫고 떨어진다면 이때는 일단 짧게라도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을 하고 다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다시 뭘로 바뀐다면 역배열로 바뀐다면 그때 우리가 매도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ACD 고점 기준으로 추세선을 이렇게 여기랑 여기를 연결을 한 겁니다. 추세선을 그죠?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고 나서 이동평균선이 뭘로 바뀌었죠? 정배열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뭐였다가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요거는 1분봉입니다. 1분봉. 자, 그럼 일단 정배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진입을 하고 이 전저점까지 그러니까 추세선 기준으로 돌파하는 시점 기준으로 전저점까지 21틱이죠? 그 진입은 조금 늦게 했잖아요. 왜냐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바뀐 시점이 조금 늦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추세선 돌파한 시점부터 전저점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1틱 정도 손절 잡고 익절도 20틱 정도 익절을 잡으면 똑같이 익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여기랑 여기니까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연결을 했는데 실제 돌파가 나와줬죠. 자, 돌파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돌파 후에 뭘로 바뀌었나요? 뭘로 바뀌었죠? 정배열로 바뀌었네요. 그럼 일단 진입하는 거예요. 자, 진입을 하고 여기서 중간에 역배열로 바뀌었지만 이 역배열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 추세선 밑으로 뭔가 떨어져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줘야 돼요. 그러면 1분봉은 순식간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전저점 손절 잡아놓고 이게 만약에 역배열로 바뀌면서 동시에 만약에 추세선 밑으로 이렇게 막 위협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손절 후에 포지션 스위칭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추세선은 상승으로 돌파했지만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시간을 보시면 새벽 3시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진입을 하면은 전저점까지의 이 추세선 돌파한 시점 기준으로 해서 32T 그리고 익절도 똑같이 32T 정도 잡아 놓으시면은 이렇게 익절에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응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반대로 왼쪽 게 1분봉이고 오른쪽 게 5분봉인데 자, 보시면은 이 추세선이 아까 MACD 제가 이어놓은 게 요 선이에요. 자, 근데 여기 돌파를 했죠? 자, 돌파할 때 시점을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뭘로 바뀌었죠? 정배열로 바뀌었네요. 여기선 역배열이었지만. 그럼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진입하고 보자. 일단 진입. 일단 진입하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추세선으로 돌아올 때 이 돌아오는 거를 1분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5분봉으로 보시는 게 낫죠. 우리가 돌파는 5분봉으로 봤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쭉 기다렸다가 뭔가 정별이 된 것 같은데도 계속 왔다 갔다 힘이 없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역배열로 바뀌면서 역배열로 지금 이동평균선이 바뀌었죠. 근데 이때는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손절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 5분봉 안쪽으로 추세가 다시 들어왔을 때 이때 손절을 하고 다시 포지션을 빠르게 갈아타는 겁니다. 그 전고점까지 29T, 익절도 29T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또 익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추세 반전대로 그대로 바로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반전되는 척하면서 페이크를 주고 다시 추세가 기존 추세를 유지하는 패턴도 꽤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5분 변동성 지표를 마지막으로 좀 응용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변동성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15분봉의 변동성 있죠? 이 변동성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할 때를 유심 있게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볼밴 상단 돌파했다는 얘기는 추세가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하다. 자, 추세가 굉장히 강한데 그 강한 추세에서 5분봉 추세선이 회귀한다면 돌파 후 재진입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5분봉이 변동성이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중간중간에 5분봉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5분봉을 확인했을 때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이렇게 추세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요거를 추세 반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5분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 유지로 보고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전저점을 돌파하거나 하게 되면 손절이 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추세가 기존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 변동성의 전제가 됐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15분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즉 요 변동성 확인을 하고 5분봉이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 만약에 뭐 이런 그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떨어지다가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돌파했을 때, 이 시점을 우리가 매수의 추세 반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5분봉의 변동성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뭘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수익을 내시면 돼요. 골드 15분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했죠. 그만큼 뭐하다? 추세가 굉장히 세다. 이 시점을 잘 확인해 보시니까 지금 이 추세선을 깼을 때 있죠. 이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뭘 들어가셔야 돼요? 변동성이 지금 상승 활성화됐으니까. 매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역으로 뭐 할 때? 5분봉에 저점 연결해서 추세선을 깼을 때 역으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전저점까지의 변동성은 충분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추세의 눌림목을 보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 15분봉 있죠? 15분봉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죠. 근데 이거 좀 늦게 돌파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추세선만 돌파하면 되니까. 돌파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들어가는 거예요, 역으로? 매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수를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아까 제가 매매했던 영상입니다. 지금 나스닥을 이렇게 추사선 이은 거 보이시죠? 요거. 자, 그럼 제가 이거 진입을 왜 했냐면 돌파했을 때 1분봉이 정배열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진입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추세선 바깥으로 뭐 한다면 벗어나고 이동평균선이 뭘로 바뀐다면 역배열로 바뀐다면은 포지션을 스위칭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일단 저는 여기서 매수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지금 진입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일단 손절을 언제 하는지. 추세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한다? 손절하고, 그 다음에 재매도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쭉, 지금 뭐 중간중간에 이제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추세선을 안 깼으니까, 계속 일단 홀딩이에요. 계속 홀딩입니다. 가다가, 뭔가 지금 추세선을 무너뜨리려고 막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홀딩을 합니다. 자, 언제 손절한다고 했죠, 여기서? 추세선 바깥으로 넘어올 때, 바깥으로 이제 벗어나면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바뀔 때, 쭉 갑니다. 일단 버텨요. 일단 버티다가, 자, 수익 전환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가다가, 아까 또 수익도 났죠?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지금 뭐 했어요? 바깥으로 벗어났죠? 그래서 저는 일단 빠르게 손절했습니다. 왜냐면은, 올라갔으면 바로 어떻게 다이렉트로 쳐줘야 되는데, 일단 못 올라갔고, 일단 이동평균선은 역배열로 바뀌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했습니다. 바로 매도로 셀로 이제 바로 갈아탔습니다. 그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요거를 제가 아까 뭘로 본 거예요?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반전될 거를 기대했는데 반전이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건 추세 유지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매도로 갈아타면서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세요. 아까 나스닥 많이 떨어졌잖아요. 갑자기 급락 나오죠.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까 만약에 제가 2,000불을 손절을 안 하고 그냥 홀딩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 손절했겠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손절만 하고 매도를 진입 못 했거나. 근데 저는 여기서 빠르게 손절을 하고 포지션을 바로 갈아탔잖아요. 포지션을 갈아탔을 때 요게 바로 이제 뭐가 된다? 기존 추세가 다시 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올라가려고 시도는 했지만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무산돼 버리면 추세는 반대로 더 강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전저점 있죠. 그 빨간 색깔 선까지 일단 갈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전저점까지. 대략 한 5,300불 정도 익절을 했고, 이렇게 수익이 마이너스 플러스 합쳐서 수익으로 지금 끝난 거죠. 자,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꽤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